지구과학을 하는데 이게 완자는 앞에 있지만 이게 근데 지금 우리 그 개념풀 책은 대개 해순환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설명을 해볼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그러면은 햇빛이 이렇게 있겠지. 물론 햇빛 빛이 막 이렇게 퍼질 건데 얘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빛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거라고. 응? 그러면은 평행하게 들여다보면 이쪽은 이렇게 해서 빛을 다 받을 거고 이쪽은 비스듬히 받기 때문에 이쪽에 받는 빛이 더 많을 거라고. 응? 그죠? 그러니까 후레쉬 생각하면 되잖아. 후레쉬. 그러니까 뭐 이런 골격 있는 면, 굴곡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보면 당연히 이쪽에 빛을 많이 받을 거고 이쪽에는 덜 받을 거고, 그치? 아니면 궁금하면 이렇게 해도 돼. 후레쉬를 비추고 니네 눈을 여기다 비추시켜봐. 그지? 이렇게 할 때 하고 얘를 눈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후레쉬를 해놓고 이렇게 볼 때 하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 후레쉬를 두고 여기 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눈을 여기다 두고 후레쉬를 봤을 때 하고 눈을 여기다 두고 후레쉬를 봤을 때 누가 더 밝고 얘가 훨씬 더 밝지. 그게? 그러니까 태양도 마찬가지야.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태양 빛을 이쪽이 더 많이 받겠지. 얘는 덜 받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온도가 높을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거란 말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이쪽이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구 중심이면 자, 여기 뜨거우니까 이제 여기 공기가 가열되겠지.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겠지. 응? 이쪽으로. 이게 지구 중심이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공기는 이제 대륙권까지 올라가겠지. 성층권에서는 공기가 못 올라가지. 그치? 성층권에서는 공기가 왜 못 올라가는지 궁금하면 카톡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 올라간 공기는 이렇게 퍼져갈 거라고.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이제 극지방까지 가지. 극지방은 이제 춥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북극이고 남극 아니야, 남극. 응? 햇빛이. 자, 이게 지구고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여기를 적도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극이라 그러잖아. 극.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남극, 북극인데 여기 추운 이유가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이쪽은 열을 많이 받고 덜 받아서 이게 추운 거고 이쪽은 열을 많이 받아서 더운 거다. 그래서 적도 지방이 열을 많이 받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다 보면 여기서 이제 공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지.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간다고. 밑으로 간 공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면 철수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바람은 어떻게 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불어가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아니라 관찰 결과 이게 적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부는 게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가 있다? 우리가 까먹은 게 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한다는 거지. 자전. 이게 잠깐만 형님들. 어떻게 빼지? 펜을 빼야 되는데. 그런가?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되네. 오케이.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전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적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극지방인데,
자, 여기가 위도 0도, 위도 알지? 지구 중심으로 뭐 이렇게 0, 이렇게 0도, 1, 뭐 1도, 2도, 3도 이렇게 하지. 0도, 1도, 2도, 3도. 그래서 도시가 아니라 그럼 여기가 이제 위도 30도가 될 거고 여기가 위도 이제 60도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적도에서 이제 공기가 가열돼서 공기가 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그럼 아래로 내려간 공기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간 공기는 이제 이렇게 퍼져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은 관심 없고. 자,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공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 올라간 공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간 공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대류의 흐름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위쪽에서 흐르는 바람보다 아래쪽의 바람이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을 이름을 따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극순환. 이거 외워야 돼. 극순환. 그 다음에 이쪽을 페렐순환이라고 하고 이쪽을 그 헤들리 순환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이 좀 그러니까 이걸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적도지방 덥지. 공기가 올라가고 올라간 공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추우니까 공기가 무거워서 이렇게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간 공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만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생긴다 이거지.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바닥 쪽에서 하늘 말고 바닥 쪽에서 부는 바람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거야. 근데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자전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순환이 나타나. 이걸 순환세포라 그러는데 이 순환세포도 얘가 그냥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휜다고. 자, 휠 때 보면은 북반구에서는 바람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휘게 돼.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지. 그럼 우측으로 휘게 되면 자,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휘니까 얘가 이렇게 휠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우측이니까 이렇게 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진행 방향 우측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불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쪽 극지방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얘는 이렇게 불고 얘는 이렇게 불 거라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불어. 자, 이거는 자 외우면 되는데 이걸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우리 어릴 때 놀이기구 타봤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그럼 돌리기 전에 여기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 자, 철수가 영희를 향해서 자, 위에서 바라본 거야. 위에서 철수가 영희를 향해서 이제 물건을 던졌어. 뭐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얘가 지구 자전 방향, 지구 자전이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이지. 이렇게 시계 방향이고 요 방향으로 돈다고 칠게. 그러면 철수는 영희를 보고 똑바로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지? 그래서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휘는 이 힘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향력이라고 그래. 전향력. 그래서 전향력의 영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진행 방향이 우측에서 휘고 남반구에서는 좌측으로 휜다고. 자, 영희 입장에서 이제 철수한테 이제 공을 던졌어. 그러면 이렇게 멈춰있을 때는 똑바로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다 보면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영희를 남반구라고 보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전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영희가 이제 공을 철수한테 똑바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 자전의 영향, 즉 전향력의 영향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좌우 대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좌우 대칭으로 이제 그래서 이쪽에는 뭐 이렇게 불게 되고, 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북반구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 됨.
그래서 맨 위쪽을 극순환이라고 하고 페렐순환, 헤들리순환이야. 자, 요거는 외우면 좋아. 왜냐면 이해 안 되면 내가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오면 해줄 거고, 혹시라도 그래도 야 이건 꼭 이해해야겠다 그러면 카톡으로 물어보면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해줄게. 이거 지금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남반구에서는 좌측,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가면 된다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표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지.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도 알아둬야 돼. 위쪽을 이제 극동풍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편서풍이라고 그래. 편서풍. 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역에 써있다 그래서 무역풍인데, 북동에서 오지, 북동.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때는 이렇게 북, 동, 남, 서. 그래서 북동풍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그래서 요거 이름을 외워야 돼. 그래서 극순환에 의해서는 극동풍, 페렐 순환에 의해서는 편서풍, 헤들리 순환에서는 북동 무역풍. 이거를 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구를 그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분다? 이건 꿀팁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커가지고 자 이쪽에선 바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행 방향이 우측이지. 북방구에서 진행 방향의 우측이니까 이렇게 휘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우측이니까 이렇게 휘게 되고 진행 방향의 우측이니까 이제 얘가 요렇게 바람이 불게 된다. 어디서? 지표면에서.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을 얘를 극동풍이라고 그러고 얘를 편서풍이라고 그러고 이제 북동 무역풍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도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극지방으로 가게 돼서 에너지를 주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위도가 0도인 지방이 이제 적도고 얘가 이제 극지방인데 우리는 요거 유심히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적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과잉으로 남는다고. 이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한다? 극지방으로 이동하는데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38도 지점에서 에너지량이 제일 많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선생님 여기 보면은 얘가 더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적도 지방에 에너지가 남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여기다 주면 얘도 과잉이지. 그래서 이렇게도 넘기고 이렇게 계속 넘긴다고. 이렇게 넘기다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 일기안감은 그냥 38도 지점에서 에너지 양이 계속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과학 원 내용이야. 고3들이 배우는 거. 자, 그러면 헤들리 순환을 보면 적도 부근에서 가열된 공기가 공기가 상승을 하네. 예, 그다가 이제 30도씨에서 하강하고, 그럼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분다. 무슨 무역풍?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 그 다음에 하강한 공기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승한다. 미안. 그래서 하강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제 이동하다가 60도 부근에서 저위도에서 온 공기와 만나서 이제 상승을 한다고. 상승.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자. 적도 부근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고 이동하다가 30도 부근에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고, 하강한 공기는 고위도로 가다가 이제 60도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한다. 지상에서는 이제 편서풍이 부는 거고, 거기에서 냉각되어 하강한 공기는 저희들로 나와요. 상승한다. 이거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자, 적도 저압대가 뭐냐면, 자, 공기가 상승하지. 그러면 여기 철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다?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적도 저기압대. 그래서 적도 저압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잖아. 아주 더운 데지. 그럼 조금 얘보다는 좀 덜 덥다. 그래서 아열대인데 고압대. 왜? 공기가 하강하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이제 내려오니까 고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고, 이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어떻게 돼? 공기가 하강하니까 비 같은 게 잘 안 내리겠지. 그래서 여기에 사막이 분포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60도씨 지역에서는 상승하지. 공기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 뜨거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많이 상승하지.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비가 많이 내리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지표면에서 부는 이 해류의 바람이 생기게 돼. 자, 그래서
자, 얘랑 연관시켜서 해야 돼.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극순환이고, 자, 이게 극순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패럴 순환, 얘가 헤들리 순환이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극순환에 의해서 땅에서는 극동풍이 불고, 패럴 순환에서는 편서풍, 그 다음에 그 헤들리 순환에서 북동무역풍이 분다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생긴다고. 자, 기본적으로, 자, 이거 외워야 되고. 자, 여기가 적도고, 이 북동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류가 생기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북적도 해류라 그래. 그러면 남쪽에서도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류가 생기겠지. 얘를 이제 남적도 해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땅을 만난다고. 그러면 땅을 뚫고 이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이제 휘어간다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편서풍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태평양이라 그래서, 여기 태평양이잖아.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땅을 만나서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쿠로시오 해류, 얘를 캘리포니아 해류라 그래. 그래서 이 순환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아열대 순환이라 그래. 아열대 순환. 그래서 북쪽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시계 방향이다. 그지? 아열대 순환.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도 해류가 흐르고 땅을 만나서 얘가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요게 무슨 바람?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만나서 이렇게 간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남쪽도 해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내려가는 걸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 그러고, 요 위로 올라가는 걸 페루 해류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요런 이제 해류가 생긴다. 그러면 북쪽은 아열대 순환, 얘도 남쪽은 아열대 순환인데, 북쪽은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된 애는 땅으로 가서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게 이쪽은 지금 땅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해류가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극순환 해류라고 그래요. 남극순환 해류. 네? 남극순환 해류. 남극순환 해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동서 방향의 패충 해류가 뭐가 있다? 무역풍 때에서는 동에서 서로 해류가 흐른다. 그지? 무역풍에서는 동에서 서로 해류가 흐르고, 누가 있다? 북쪽도 해류하고 남쪽도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서풍 때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른다. 그지? 서에서 동으로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예 그림으로 그냥 외워버려. 그러니까 바람, 그 다음에 무슨 순환, 이 순환에 의해서 어떤 해류가 있는지 그림을 아예 외워버려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지. 뭐야 이거? 이게 따뜻한 물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쿠로스 해류는 뭐다? 난류. 그지? 저위도에서 고위도 가는 건 난류. 쿠로스 해류, 메스코나 해류, 동에스트라 해류. 이거 외우지 말고 요 그림으로 외워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지. 그럼 뜨거운 데서 이 차가운 데로 가는 거니까 얘로 난류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데서 차가운 데서 이제 뜨거운 데로 가는 거를 한류라고 그러고, 한류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외워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로 한번 그려보라고. 백지 테스트로.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 그냥 외우면 되지만 잘 안 되면 그냥 그림으로 외우고, 문제 풀 때마다 자기가 그린 거를 이제 보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 응?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준으로 이제 좀 해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지.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자, 얘는 열에 의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열순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라서 또 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직접 순환이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고 얘는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 순환이 하나 더 생기게 되지. 얘는 열보다는 이제 얘네들의 순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간접 순환이란 말도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오케이? 자, 근데 뭐 굳이 또 얘도 정리를 니네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해드려야지 뭐. 그지? 자, 이렇게 외우라고.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자, 여기 이제 미대가 안 있기 때문에 지구, 이게 되구나, 이게. 이게 맞아. 끼는 게 되지. 안 되나? 이게 되던데? 아하. 좀 되나? 안 된다. 그렇게.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0도. 이렇게 외워야 돼요. 30도, 그 다음에 60도. 그러면은, 자,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얘는 내려가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요렇게 가고. 자, 이게 긴 게, 이게 진짜 긴 게 아니라, 이게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간 공기는 다시 요렇게 가고, 그러면 또 이제 올라가고, 자, 요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고. 그래서 요 순환을 극순환, 페일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에서 부는 이 바람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극동풍이라고 그러죠. 깜짝이야. 극동풍.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를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바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불잖아, 그지? 이렇게 불고, 얘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부는데,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휘면 된다 그랬지, 바람 때문에. 그래서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얘는 우측으로 이제 이렇게 불고, 얘는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불게 된다. 그래서 지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해수의 흐름이 생긴다. 이거죠. 해수의 흐름. 해수의 흐름. 자, 그래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자, 이렇게 불고,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바람이 불겠지. 요거를 이제 북적도 해류라 그러고, 땅을 만나서 이제 올라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편서풍에서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흐르게 되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북태평양 해류라 그러고, 땅을 만나서 다시 내려가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뭐라 그런다? 쿠로시오 해류. 내려가는 거는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상황. 이렇게 되고, 땅을 만나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다음 땅을 만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나 봐. 그래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이쪽을 이쪽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요거를 이제 남극순환 해류, 올라가는 거를 이제 페루 해류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카나리아 해류 이런 거 있는데, 이건 학교 수업 시간에 하면 하고, 하면 했다고 알려줘. 그러면 그때 또 하면 되니까. 북쪽에서는 자, 요걸 이제 아열대 순환이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둬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3 내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공기가 올라가지. 그래서 올라가니까 얘 이제 저압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적도니까 얘를 적도 저압대라 그러는 거야.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얘보다는 덜 덥다. 그래서 아열대. 아열대인데 어떻게 돼? 공기가 내려오지.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되고, 공기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내린다.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다? 사막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만나서 이제 전선을 형성한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춥다. 그래서 한대 전선대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기압? 저기압이지. 저기압.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외워야 된다. 결론은 이제 요거다 이거지. 결론은 외워야 돼 이거. 안 보고 쓸 정도로 형님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막화. 사막화는 어디서 많이 된다 그랬지? 그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위. 볼까? 뭐 모르면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왜 30도씩에 30도쯤에 그게 맞냐? 사막이 맞냐? 공기가 여기서 어떻게 돼? 공기가 다시 30도죠 여기네. 공기가 하강하잖아, 하강. 그지? 고기압이 되니까 비 같은 게 안 내린다. 그래서 이 위도 30도 지역에 사막이 많이 분포한다.
그 다음에 사막의 발생 원인, 이런 거는 알지? 당연히 뭐, 내리는 비보다 증발되는 양이 많으면 사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 이제 이거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과도한 방목, 나무 많이 베거나, 뭐, 경작하거나, 그 다음에 산림멸치를 많이 하면 당연히 사막화가 되겠지. 그래서 사막화에 의한 피해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가 이제 많이 날아온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사막화가 되니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황사가 많이 온다. 그래서 그 사막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이제 황사를 잡을 수가 있고, 대책은 그냥 윤리적으로 이제 잘 하면 된다. 그지? 가축의 방목을 줄이고 숲의 면적을 늘리고 뭐 국제 협약을 준수를 잘 하면 된다. 이거 뭐 도덕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3 수준으로서 한번 짚어줄게. 짚어줄게. 고3 수준으로. 자, 이게 남아메리카하고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자, 무역풍이 적도 부근, 자, 적도 부근에 분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무역풍이 얘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게 되지.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 자연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해석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뭐 이 엘니뇨하고 라니냐 현상이 관찰 결과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실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이해는 잘 시켜줄게. 어쨌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리겠지. 그럼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이 바닷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쏠리면 이쪽에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서부터 심층수가 올라온다고. 그럼 심층수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 이쪽에 공기가 차지겠지.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이야. 자, 보자. 자, 이게 평상시 상황이야. 그래서 무역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갈 거라고. 따뜻한 적도의 물이 이렇게 갈 거라고 계속. 그러면 이쪽에 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고. 근데 수면 높이는 비슷해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면서 얘네들 수면 높이를 맞춰줄 거라고. 그러면은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되면 이쪽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 자, 자, 그러면 동쪽은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외우면 돼. 표층 해수가 내려가고, 그러면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이쪽 지방의 기온은 어떻게 돼? 기온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강 기류가 생기겠지. 그지? 왜? 기온이 내려가니까 공기가 차가우니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강 기류가 생긴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될 거고, 그지? 그러면 강수량은 어떻게 돼? 강수량은 줄어들게 된다고. 그지? 그러면 서쪽은 어떻게 될까? 이거하고 반대겠지, 반대. 그래서 이걸 한번 써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면 되는 거야. 자, 이게 평상시에 이제 이 남아메리카와 인도네시아의 상황인데, 엘니뇨는 뭐냐면, 자,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야.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근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이제 약화되는 거야. 무역풍이 약화되면 이게 이제 반대로 나타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표층 해수. 자,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평상시보다는 이쪽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 표층 해수가 올라가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 평상시 상황보다는 무역풍이 약해지면 기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니까 강수량이 많겠지. 공기가 상승하면 비가 올 확률이 많어. 근데 여기 지금 바다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그지? 이게 엘니뇨. 근데 라니냐는 뭐냐면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야.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응이니까 약화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라니냐는 강해진 거다. 그래서 이응이니까 약해졌다. 이렇게 외우면 돼. 얘는 라니냐니까 강해졌다. 강. 이렇게 외우면 돼. 무역풍이 강해지면 얘랑 상황이 똑같겠지. 얘랑 상황이 똑같은데 이게 더 동쪽에서 강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제 뒷부분. 자, 지구 기후의 변화의 원인. 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다면 태양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비칠 때 이쪽과 이쪽의 온도는 어떨까? 같겠지, 그지? 이쪽과 이쪽은 똑같은 양의 빛을 받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23도 정도, 23.5도 정도 휘어져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자, 휘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이 태양빛을 더 많이 받게 되지.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있을 때, 자, 이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완전한 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게 되거든. 요걸 이제 지구의 공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는 거. 그 다음에 자전은 지구가 이제 축을 중심으로 지가 뺑글뺑글 도는 거지. 그지? 철수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 자전.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엄마 아빠 주변을 도는 거는 공전. 오케이? 인정? 그래서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는 쪽은 이제 여름이 되고 덜 받는 쪽은 겨울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공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쪽은 태양으로부터 멀게 되지. 그래서 오히려 여기 북반구가 빛을 더 받으니까 얘가 이제 겨울이 되는 거고 남반구는 이제 여름이 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을 때는 온도차가 덜했지. 근데 기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름과 겨울이 생기지. 그럼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 겨울과 여름이 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온도 변화는 지구의 내적 원인, 외적 원인인데, 이게 이제 지구 외적 원인이고, 내적 원인으로는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숲이 줄어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한대. 그러니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반사해서 날려버려. 다 날린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받고 다 날려버리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씨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잖아.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얘가 태양으로부터 지구 에너지가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튕겨져 나가는데 이 튕겨져 나간 걸 누가 잡냐면 이제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온실 기체들이 이걸 잡아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구 반사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지구 대기에 잡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지구가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씨가 아니라 더 높아지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빙하 면적이 증가한다. 빙하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 하얀색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반사율이 증가하는 거지. 그지? 반사율. 그지? 그 다음에 숲이 줄어들면 나무가 이제 빛을 많이 흡수를 했는데 숲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반사율이 증가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지표면에서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구가 더 추워지겠지. 그러니까 이 반사되는 양이 더 증가해버리면 기온이 다시 하강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사율이 증가되면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산림 면적이 감소할 때 반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하강하는 거고, 또 하강하는 게 뭐냐면 화산 활동에서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화산이 터지면서 막 화산재를 만들잖아.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가 하강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선생님 이게 막 흐려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덜 나가니까 온도가 더 대표지는 게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현상보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못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기 온도가 하강하는 원인이 더 크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화산재에 의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대신에 화산 폭발에 의해서 CO2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 CO2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쪽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는 온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높아질 때 낮아질 때는 학교 선생님께서 화산재하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정보를 주실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과거의 기후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 방법이 뭐였냐면 나이테하고 빙하하고 화성 연구가 있어. 이 중에서 이제 빙하 연구가 이제 가장 많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1년 단위로 이게 나이테가 이제 하나씩 된대. 그럼 만약에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물이 많은 환경일수록 나무가 더 잘 자라겠지. 나무가 더 잘 자라다 보니까 여기는 나이테 간격이 넓어진다. 그래서 간격이 넓을수록 이때는 온도가 높았고 물이 많았구나. 이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빙하는 뭐냐면 이게 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이제 얼음이 있을 거야. 북극 가면 그러면 여기 얼음이 있겠지.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파버린다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애일수록 이제 오래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들을 조사를 하면서 이게 과거 이제 기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화성 연구 당연한 거지. 그죠? 화성 연구.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생명체들이 이렇게 뭐 과거 환경에 있는 대기를 먹던가 아니면 대기 환경 조성에 관련 있는 어떤 성분을 인체에 지니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이제 연구를 하면 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래서 빙하 연구를 보면, 자, 빙하 연구를 보자. 그래서 이제 고3 수준으로 볼게. 그러니까 빙하에 요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얼음을 요렇게 채취한 거를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이제 코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자, 줄무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기지. 그지? 그러면 이 줄무늬 간격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줄무늬의 두께로 그 해에 이제 강설량을 추정을 할 수 있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강설량이 많은 거고, 자, 그거보다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빙하는 결국 이 H2O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형님들이 아시다시피 산소는 뭐가 있어? 16짜리하고 18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인간적으로 무겁겠지. 자, 그러면 환경을 보면, 옛날에 과거 환경을 보면, 자, 그러니까 따뜻했을 때하고 이제 차가울 때가 있는데, 따뜻할 때하고 차가울 때가 있는데, 자, 물속에 이제 H2O가 있는데, 이 H2의 그 상황이 16짜리 산소가 있고, 18짜리가 있고, O16짜리가 있고, O18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가볍기 때문에 따뜻할 때나 차가울 때나 이제 비슷한 양으로 이제 날아간다고. 하지만 차가울 때는 얘가 또 무겁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날아가고 얘가 이제 많이 날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측정했냐면, 자, O16의 양분에 O18의 양을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따뜻할 때는, 자, 차가울 때든 따뜻할 때는 얘는 비슷하게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따뜻할 때 얘가 더 많이 날아가지. 그래서 O16분의 O18의 비율이 많다. 그럼 무슨 상황? 따뜻한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대기의 상황에서 O16과 O18을 봤을 때 O16분의 18이 이게 더 많이 되면 따뜻한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대기의 상황이 O16분의 O18이 이게 낮으면은 이제 추울 때다. 이렇게 상황을 알 수가 있다고. 자, 근데 바다 입장은 어떨까? 바다 입장에서는 따뜻할 때 이게 더 많이 날아갔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바다 쪽에는 따뜻할 땐 얘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 차가울 때보다 양이 적을 거라. 그래서 O16분의 O18이 작을 것이다. 자, 이해했지? 이제 외우면 돼. 어떤 육지에서 발견된 뭐 코어나 아니면은 뭐 생명체 O16분의 18이 많으면 뭐다? 따뜻한 상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발견된, 그 바다에서 사는 생선 뭐 이런 데서 어패류나 이런 물고기들에서 O16분의 O18의 비를 보니까 낮았다. 그럼 무슨 상황? 얘는 이제 따뜻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암기적으로 나무의 나이테는 1만 년, 빙하 연구는 최대 수십만 년, 화성 연구는 수억 년을 잘 알 수 있지. 그래서 화성 연구를 통해서 되게 오래 이 수억 년 전에 어떤 상황을 유출할 수 있고, 빙하는 수십만 년, 얘는 만 년 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래된 기간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성 연구다. 그 다음 빙하 연구고 나무 나이테다.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이제 고3 수준이니까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내실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인데, 자, 온난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온실 기체가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기체들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빛을 비추면 온실 기체에 의해서 이 지구 복사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나가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라고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튕겨내 가지고 데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체를 뭐라 그러냐면 온실 기체라고 그러고, 얘는 외워야 돼. 학교에서 알려준 거 다 외워야 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는 뭐냐면 온실 기체이면서 그 다음에 지구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얘를 이제 온실 기체라고 그러고, 특히 CO2는 뭐랑 상관이냐면 기온 상승하고 상관이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이제 이산화탄소라 이거지. 이산화탄소.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주요 원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주 원이다. 왜냐하면 관찰 결과 나타난 사실이야. 그러니까 CO2의 평균 농도가 많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CO2랑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CO2를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영향. 자, 아까 전에 빙하가 많아지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지. 왜? 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빙하가 양이 많아지면 빙하가 양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이 팽창이 일어나. 그지? 뜨뜻해지면 팽창이 일어나잖아. 자, 그래서 빙하가 녹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빙하가 녹고 해수가 열팽창이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침수되어 가지고 침수되는 공간이 있다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기상이변,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과 증발이 변화해 집중호우와 가뭄 이런 게 일어나고 태풍이 발생한대. 자, 이거 태풍은 교육과정은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태풍의 발생 원인이 뭐냐면 바다에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태양의 빛이 이제 장렬하게 되지.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지?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간다고. 근데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면서 이쪽에 주변의 환경 영향 미치는 거 이제 태풍이라 그러거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 생물종의 증가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온난화하지 않을 때보다 이제 점점 높아지면 거기에 적응 못하는 생물들은 도태되고, 그 다음에 뭐 적응 잘하는 애는 또 개체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육지와 해양 생태계가 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해양 상승화. 지구 온난화야.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뭐지? CO2라고. 근데 CO2가 되게 있는데 물이 내려버리면 뭐가 내린다? H2CO3 중탄산.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린다. 그래서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 쪽에도 산성화를 일으켜가지고 생물의 서식 환경은 또 바뀌게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나 그 다음에 댕기와 같은 이런 질병이 이제 풍토병이 상승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이제 어떤 평균 온도가 이제 되는데,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온도가 되는데 온도 편차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하더라. 그지? 그래서 지구 전체 기온 상승률의 약 2배가 우리나라의 그 온도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더워지니까 여름 길이는 길어지지. 그지? 여름 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온난화로. 그 다음에 봄꽃은 따뜻할 때 피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뜻할 때가 빨라지니까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점점 북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류성 어종,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CO2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료는 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하고, 관련 문제들은 주말에 인쇄해서 평일 다음 주에 내가 그 우체국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뭐 보내도록 학원이랑 협의를 해볼게.